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짧은 브리핑, 페페 코인이랑 이런 것들 브리핑이랑 또 이제 마네키랑 MEW 관련된 또 그리고 이제 덱스에서 거래 어려우신 분들은 비트마트에서 구매를 지금 하시면 됩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그러면 왜 이 비트마트에서 좀 좋은 사례들을 좀 보고 있냐면 작년 같았으면은 솔직히 좀 이제 비트마트가 설 자리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번에 봄 코인이 처음 출시되고 나서 비트마트에서 그대로 떠먹여준 적이 있거든요. 거래량도 막 1000억씩이 넘으면서 저는 이때부터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 선물 거래를 한다면 바이비트나 바이낸스나 이런데 이제 메이저급 거래소들에서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설 자리가 사실 없어요. 신생 거래소들이. 근데 비트마트는 신생 거래소는 아니에요. 신생 거래소는 아니고 2018년부터 어떻게 보면 게이트랑 쿠코인이랑 비트마트랑 또 이제 그 비트 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때 당시 기억나 그 비트 그 거래소 토큰들 발행했던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비트마트도 거래소 토큰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무섭게 치고 나간 게 쿠코인이랑 게이트가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게이트랑. 그래서 이 뒤를 이어가지고 비트마트가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가능성을 열어둔 게 바로 이제 본코인 이때부터 그냥 그대로 떠먹여 줬습니다. 그대로 거래량도 이게 뭐 가짜 거래량도 아니고 실제 거래량입니다. 보통 이제 완전 안 좋은 거래소들은 사실 이제 자전거래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바로 이제 마네키도 조용히 상장을 했습니다. 거의 초창기에 상장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비트마트에서 어떤 선택들을 한 건지 그런 것도 좀 이제 기대가 되겠죠. 마네키에서 발표를 한 게 우리는 거래소 상장을 위해서 거래소한테 이제 토큰들을 안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그냥 이 봄코인 처음에 상장했던 것처럼 그냥 트렌드 하니까 먼저 그냥 비트마트 쪽에서 상장을 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선점을 하려고. 그래서 MEW도 두 개가 이렇게 있죠. 거래량 한 100억 단위로 나오고 얘네 고양이 두 개 이제 빨간색 고양이 두 개를 가져왔는데 앞으로의 흐름들을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덱스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시면 사실 근데 덱스에서 구매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다가오는 덱스장에서도 좀 익숙하실 텐데 뭐 솔라나가 오류가 생기고 그런 것들은 사실 제가 뭐 다 해결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류가 생겼다는 건 잘못 입력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냐 잘못 입력할 건 없긴 한데 솔라나에서 오류가 생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잘못된 스캠 주소를 이제 연결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굳이 따지면 뭐 이제 그 가스비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슬리피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거래가 엄청 미치도록 활발하거나 솔라나 네트워크가 점검하지 않는 이상은 그럴 일이 없는데 웬만하면은 직접 이제 매수를 하시기 전에 0.1 솔라나 정도 막 1, 2만 원치 먼저 테스트 해보시고 그 다음 거를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비트마트에서 선점했던 마네키 코인, 엘뱅크랑 이렇게 상장들 했는데 사실 더 크게 봐야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시작이고 아직 코인마켓 코인 개코에도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상장이 안 됐고 또 이제 게이트, MXC, 쿠코인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는 과정들을 밟아야만 됩니다. 이 마감 시간을 저는 이번 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안에 모든 것들이 끝나지 않으면 마네키는 마이너스 50%가 되거나 정말 끝나면은 플러스 2000%가 될 수도 있다. 하이 리스크 초 하이 리턴. 리스크도 큰 반면에 리턴 값도 클 수가 있는 정말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이번 주에 끝나야 돼요. 이번 주에 끝나야 되는 이유를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 비트마트 신규 가입하실 때 좀 이제 페페아빠 레퍼럴로 가입하시면 그 페이백이라고 있습니다. 페이백이 요즘에 거래소들에 다 있는 건데 거래 수수료의 몇십 프로 정도를 그 레퍼럴 가입하신 분들한테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냥 가입하시면 그런 혜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수료 할인도 없고 페이백도 없는데 요즘 거래소들에서 경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들에게 그 페이백 시스템을 딱 줘가지고 레퍼럴 가입한 사람도 그 약간의 본인들도 수수료를 반환받는 페이백 받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들에도 많이 추가가 돼가지고 페페아빠도 이제 페이백을 또 이제 하단에다가 달아놨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좀 추천을 드리는 건 비트마트는 사실 밈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코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고 그렇다고 다 모든 게 다 하락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플러스 되는 것들도 많고 마이너스 되는 애들도 있겠죠. 마이너스 되는 애들도 있는데 어쨌든 경쟁을 밈으로 보려고 하는 듯한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마트 뚫어두시면 게이트랑 MEXC 가기 전에 거쳐가는 단계, 그러니까 덱스 다음 단계의 필수 과정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덱스 다음에 비트마트 다음에 게이트 MEXC 다음에 그리고 후코인, 후오비, 바이비트, 바이낸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페페코인이 살짝 오르고 있는데 이게 2차적인 반등 시그널인가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만 같았어요. 분명히 달릴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페페코인은 오늘이죠. 페페코인은 코인베이스에 선물 상장이 됩니다. 제가 이 구조를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구조냐면 페페코인은 중국에서 만든 민코인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사실 추정보다는 저는 확신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니었으면 봉크처럼 코인베이스에서 현물 상장을 빠르게 해줬을 겁니다. 근데 안 해줬잖아요. 안 해줬죠. 그리고 특히나 FTX가 어디 거래소죠? 오늘은 오랜만에 메모장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페페 중국민 FTX 어디 거래소죠? 미국 거래소. FTX 민코인 뭐죠? 봉크 어떤 체인? 솔라나 어디서 탄생? FTX에서 거의 8-90%. FTX 지금 뭐하고 있죠? 솔라나 경매 보유 물량 얼마나 많길래 수십조였음. 원래 수십조나 있었는데 일부분 매도하고 한 2조 원어치 그 $60인가 그 팔아 넘기고 나머지 물량들 또 이제 경매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연결된 고리가 뭐죠? 정말 기가 막히죠. 봉크는 솔라나 체인이면서 솔라나는 FTX 기반이면서 FTX는 미국 계열 기반이면서 당연히 봉크는 현물 상장까지도 해줬죠. 코인베이스에. 그러면 페페는 현물 상장을 해줄 만도 했어요. 충분히.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주도적으로 올리고서 페페코인을 코인베이스에 현물 상장을 해주면 코인베이스의 주 사용자 고객들이 누구죠? KYC 인증하고 미국인들이죠. 그 미국인들이 고스란히 그러면 고점에서 그 이전부터 올라왔던 가격에서 고점에서 사버리면 거의 물량들을 설거지하는 그런 입장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고점 구간까지 거의 고점까지 올라가지고 저희 그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거나 마찬가지 비슷한 결이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그런 것들은 국내에서도 많이 사라진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어제도 상장한 거 보면 좀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아요. 현물에 1-2조 단위. 전에는 멘틀이었는데. 자, 그럼 현물 상장 안 됐습니다. 근데 선물 상장이 됐어요. 아, 이게 뭐예요? 그래도 좋은 거 아닌가? 코인베이스에 선물 상장이 된 게? 선물 상장만 된 거는 안 좋습니다. 코인베이스에. 예전에 바이낸스와 FTX가 경쟁을 했어요. 어떤 경쟁이냐? 도둑 선물 상장. 자, 무슨 도둑 선물 상장이 뭐냐면 예를 들어 바이낸스에서 치고 올라가는 코인이 있으면 선물 상장되어 있으면 FTX에 기습 선물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들이 떨어졌어요. 도둑 상장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선물 상장을 때려버려서 가격들을 덤핑을 시켜왔습니다. 그 역할을 고스란히 코인베이스에서 하는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에 원래는 선물이 없었는데 코인베이스에 선물이 생겼죠.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페페를 선물만 상장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올린 거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왜 올랐죠? 아, 그냥 높은 가격에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숏칠라고 올랐겠죠. 어차피 덤핑 시킬 거니까. 자, 그러면 또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아주 최근입니다. BRC20 중에서 오디널스라고 있어요. 이거 아직도 국내 거래소에 상장 안 됐는데 해외 쪽에서는 많이들 재미들 보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오디널스.
다음 메타가 뭐라고요? ERC 404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ERC, BRC 25디널스가 있을 텐데 얘는 아직 국내 거래소도 상장이 안 됐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4월 5일날 공지를 발표를 했고 4월 11일날 오디널스를 선물 상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코인베이스에서. 현물 상장이요? 아니요, 선물 상장. 선물 상장이 뭐죠? 공매수, 공매도 둘 중 하나를 할 수가 있는데 선물 상장을 했대요. 그러면 그 전까지 오디널스가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지금 페페랑 비슷하게 올랐어요. 그 왜 올랐을까요? 그냥 해석으로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냥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숏을 치려고 올린 거겠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4월 11일, 12일 최고점에서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오디널스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50%가 급락을 했습니다. 덤핑쇼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주도하는 페페코인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다음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미국계 세력들이 중국계 코인들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두 번째도 이제 실어준다면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페페코인이 선물 상장을 했고 선물 상장하기 전에 끌어올렸는데 또다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것들 덤핑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60K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네키랑 MEW도 이번 주까지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60K 무너지면 또 다른 2차 공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홍콩이,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디널스 고점 상장해서 마이너스 50% 덤핑 시켰죠. 중국계 민코인, 중국계 BRC20 민코인이죠. 대장. 미국이 중국을 공격한다. 이런 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페페도 똑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된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상황이 된다. 자, 그러면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는 얘네들은 민코인이고 사실 오디널스랑 페페랑 민코인이고 메이저 코인이랑 무슨 상관이야? 다가오는 홍콩 ETF 있죠. 본격적으로 거래하는 홍콩계 기관들이 거래를 한다? 공격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월달, 2월달에 현물 ETF 승인돼가지고 유입된 자금들 미국계 기관들이 올렸잖아요. 그 유동성으로. 물론 자금들이 더 많을 텐데 저는 그래서 시즌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가 왜 있지? BRC 어디죠? 여기 ETF. 그러니까 이제 블랙록이랑 이제 피델리티랑 이런 식으로 현물 ETF 승인돼 가지고 올렸던 자금들 유입됐던 것들을 공격을 어떻게 할까요? 현금화하면 되겠죠. 현금화하면 되죠. 현금화하면 어떻게? 코인베이스 입금해서 매도하겠죠. 기관 물량. 이런 결을 예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그렇게 했으니까 일단 오디널스 중국계 민코인 하나 박살을 냈어요. 일단 1차적으로 현물 상장을 안 하고 이 정도면 추세가 다 깨진 거예요. 얘는 2차 하락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대로 떨굴 수밖에 없어요. 그냥 BRC 또 살린다 이런 희망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페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까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두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마네키랑 MEW도 사실 빠르게 진행이 돼야 돼요. 어디까지요? 이번 주 안에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4월 말이랑 다음 주랑 이렇게 4월 말부터 다음 주까지는 그게 나오잖아요. 그 이제 현물 ETF 홍콩에서 거래를 시작하니까 시작하는 타이밍에 그냥 중국계 기관들한테 던져버리는 겁니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미국계 현물 ETF랑 거래 방식이 좀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은 정말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장에서는 항상 변수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은 페페코인도 오디너스랑 비슷한 결로 덤핑이 아직 안 나왔지만 덤핑되기 전에 끌어올렸습니다. 2차적인 하락이 최소한의 이번 주까지는 버틴다고 한들 언제든지 대응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빅쇼트가 되기 전에 마지막 시즌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전쟁터인데 전쟁터에서 뭐 좋은 전쟁을 하기에는 지금은 아니에요. 좋은 경쟁이 아니에요. 전에 제가 뭐 페페플로키 좋은 경쟁이다 이렇게 말한 적 있는 것처럼 그때처럼 막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좋은 경쟁이 아니고 서로 공격하다가 그냥 덤핑하는 그런 시나리오, 그냥 다 같이 죽어보자 하고, 물론 그런 것까지도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다 설계를 했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그 상장하고서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지켜봐야겠죠. 공매도 고점에서 바로 이제 덤핑하기에는 코인베이스에서도 미체결이나 이런 것들 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를 제가 이제 마감 기한이라고 한 게 이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고양이 관련된 애들도. 그리고 제가 추정하는 게 MEW나 마네키 제가 딱 짚어드렸잖아요. 숫자 8 중국 계열 페페랑 페페코인처럼 얘네처럼 똑같이 해서 얘네도 무난하게 코인베이스까지 상장 안 하고 바이낸스까지 만약에 가버리면 다음 주에 대폭락 상황, 그 다음에 다가올 것들이 CX장이 대폭락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게 제가 이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그런 상황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상황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마트에서 마네키 이 상장한 이유, 그냥 단순히 그냥 이제 흘러가는 거니까 상장을 한 건지, 이전에 봉코인의 사례처럼 모든 이 임팩트 있게 먹여주기 위해서 미리 상장을 한 것인지, 봉코인처럼 솔라나 기반 이걸로 인해서 비트마트가 또다시 뜰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기회들을 비트마트가 선점을 했으면. 봉코인 때문에 사용자들이 꽤나 많이 늘었거든요. 꽤나 많이 늘었습니다. 민코인들도 많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